미군이 지금 11일째 이란을 공습하고 있는 상황인데 서로 맞대응과 보복, 응징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일단 뭐 지금 누가 오래 버티느냐인데 그 버틴다라는 개념 자체도 사실은 비대칭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계속 그 미국에 대한 누적적인 피해를 이란이 강요하는 게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전쟁 개념으로 봐서 어느 만큼 파괴가 됐느냐, 어느 만큼 사상자가 많이 나왔느냐를 치면 이란은 지금 민간인을 포함해서 아마 이슬람 혁명 수비대도 상당한 사상자가 나왔을 가능성이 커요. 예.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 17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17명 이외에 왜 피해가 커져 보이냐 하면 이게 미군 군시설 인근에 있는 중근동족의 민간인들까지도 계속 사망을 유발하는 거예요. 네. 이란 입장에서는 이게 방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애초에 자국뿐만 아니라 인근 국가의 국민들까지 다 인질로 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다만 이 전략이 언제까지 통할지는 지금 좀 미지수입니다. 지금 이미 이제는 교전이 재개되면서 예.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제 이 MOU가 서명이 되고 한 달 동안 이란 내 국민들도 조금은 민생이 나아질 거란 기대 효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오히려 이제는 전황에 따라서는 뭐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이런 직접적으로 생계와 관련된 시설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뭐 5월 달부터 인터넷 통제를 일부를 해제를 했다라고 얘기했지만 복구를 했어요. 근데 여전히 국가 검열 시스템은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리한 정보는 안 나간단 말이에요, 외부로. 이런 통제가 언제까지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자국의 다양한 여론들을 모두 반영해야 될 미국이 체제상으로의 전쟁에 있어서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근데 이란도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버티면 이긴다라는 그게 마냥 통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네. 그 어느 한쪽도 물러설 수 없는 그 치킨 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란이 그 중동 국가 내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또 타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쿠웨이트를 좀 집중 타격하는 것 같아요. 네. 왜 그 쿠웨이트를 집중 타격하는 일단 뭐 건가요? 쿠웨이트에서 미군 공격이 계속 이제 뭐 전투기가 출발을 한다거나 예. 그다음에 쿠웨이트가 사실 뭐 UAE나 사우디처럼 군사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란 입장에서 상당히 만만하죠. 그러니까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 또 UAE와 사우디는 어느 정도 이란과 대화를 통해서 좀 우리 공격을 자제해 달라라든지 아니면 어떤 마크 협상을 통해서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뭐 확인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쿠웨이트는 아마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예.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지금 쿠웨이트가 집중 공격을 받고 있고 최근에는 또 요르단도 집중 공격을 받았죠. 이런 것처럼 이란 역시도 미군 기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국가에 대해서는 지금 공격을 좀 자제하는 순이고 미군이 아주 활발하게 군사 작전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국가, 즉 미국에게 기지를 완전히 내준 국가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금 보복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확전에 확전을 거듭하다 보니까 지금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 위협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관련 언급을 했는데 이야기 들어보시죠. We take care of things. If something like that happens, we take care of it. You know, we've done that with the Houthis before, and we haven't heard from them in a while since we did what we did originally. It was about 45 days of very powerful action we took against the Houthis. And we've had no problem with the Houthis. They've had no problem with us for a long period of time, including during this conflict. I think that if there is something like that, we'll just have to take care of business. 네, 홍해 봉쇄하면 미국이 처리하겠다. 사실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도 속수무책인데 그렇죠. 홍해까지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바로 이른바 얘기하는 바브 엘만데브 해협을 그 이란의 이 협력해서 후티가 봉쇄할 가능성을 얘기하는 건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 지금 발언 자체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기보다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이라는 경고성의 선제적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티가 동참을 해서 네. 지금 홍해까지를 틀어막을 이렇게 되면 상당히 타격은 뭐 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엔 그 가능성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봐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후티가 물론 예멘 정부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전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이나 중근동 국가들의
어떤 연대적인 대응에 맞설 정도의 그런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중근동 국가들이 후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후티 자체가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이란하고의 직접적인 갈등을. 근데 뭐 지금 이란이 직접적으로 여기 개입하기에는 벌써 지금 미국의 타격을 받고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 때문에 찔끔찔끔만 타격을 하는 경우란 말이에요. 근데 후티를 타격했다라고 더 하겠다? 그 가능성은 낮거든요. 그러면 집중적으로 혼자 아주 편한 목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마스나 헤즈볼라와는 달리 어떻게 보면 후티와 그동안 이란의 연대 관계는 일종의 이익 기반이었단 말이에요. 과연 후티가 그 정도의 이익을 가지게 되느냐?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완전한 반격의 집중 타격을 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 그걸 감수할 만한 이익이라고 생각하면 그럼 후티에는 뭘 얻죠? 예. 만약에 바벨만 대업을 통제를 하고 그러면 후티가 통행료를 받을 겁니까? 호르무즈처럼? 후티한테 낼 수도 없어요. 이게 국제법상. 예. 그러면 도대체 그리고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 이란이 그러면 후티에 대해서 후티가 협력을 해줬으니까 대규모 무기 지원을 해주겠다. 아마 그 무기가 도착하기 이전에 후티가 붕괴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후티가 나설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봅니다. 네.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현실화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호르무즈에 이어서 홍해까지 봉쇄가 된다면 이건 정말 그 국제 원유 수송로가 차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그 물류 충격에 취약한 네네. 아시아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걱정인데 지금 그렇죠. 비명 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이란과 후티가 원하는 바인 거죠. 이걸 계속 유도하는 거죠. 당연하죠. 뭐 네. 당연한데요. 후티 관련해서는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이미 여러 차례 얘기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다시 재차 전쟁을 확전하거나 우리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한다면 후티를 통해서 홍해를 막겠다. 여러 차례 얘기한 바 있고 최근에 사우디하고 후티 간에 어떤 무력 충돌이 났습니다. 그래서 후티 쪽에서 이미 선언을 했어요. 사우디 선박에 대해서 우리는 봉쇄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모든 선박을 봉쇄한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러나 사우디 선박에 대한 봉쇄를 이미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후티가 봉쇄한다면 우리가 가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미 우리 군사적 공격을 3월 달에도 했고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했고요. 타격을 많이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후티는 중동에서요. 누구 말도 잘 듣지는 않아요. 이란의 지원을 받긴 합니다만 이란이 시킨다 그래서 다 하진 않지만 중요한 것들은 해주죠. 왜냐하면 중요한 전쟁 물자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러나 예. 후티는 아시다시피 2023년 가자지구 하마스의 전쟁이 났을 때 그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하마스에 동참한다. 하마스를 지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스라엘 쪽으로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쐈던 게 후티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후티가 홍해 쪽에서 분탕질을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아무리 군사적으로 압박을 하더라도 후티 쪽에서 지나가는 선박을 우리 공격하겠다 선언을 해버리면 네. 선박들이 무서워서 못 지나갑니다. 공격을 실제로 하지 않더라도 예. 그리고 한 발만 쏘더라도 후티가 이미 쐈다더라. 유조선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더라. 그러면 선사들이 어떻게 지나가겠습니까? 지나가도록 못하죠. 그렇다면 결국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역으로 돌아서 나오는 방법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선언적인 의미만으로도 경제적인 타격이 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상당히 지금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상황이 워낙 과열되다 보니까 중재 움직임도 없지는 않습니다. 중재국들의 입장에서는 열흘이라도 좀 멈추자 이런 입장을 지금 양국에 전달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거 가능할까요? 지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교전이 이 전쟁의 특징이요. 교전하고 휴전 상태라는 게 명확하게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구분되지 않는 게 대표적인 이 전쟁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지금 완전히 서로를 무릎 꿇리겠다라는 정말 끝장을 보겠다는 전쟁이라기보다는 협상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타격 쪽에 여전히 좀 더 무게가 실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물밑 접촉은 있을 수가 있고 특히 이게 직접적인 물밑 접촉은 없겠습니다만 중재국을 통한 서로 간에 원하는 바가 뭔가 어느 수준인가 이걸 가늠해 볼 수는 있겠죠. 예. 네.